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한 말씀 구합니다. 윤석열은 검사장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장관의 지시를 회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레기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조중동은 빼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는 모양이다. 끝까지 버티고 잠 못 이루는 윤석열을 보고 싶구나. YTN에서 최강욱 의원님을 인터뷰한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법조계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이제 발표.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검사장 회의도 모아보고 그다음에 또 뭐 법조계의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게 나올까요? 일단 제가 그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요. 예.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검사장 회의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그 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이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편의상 쓰기는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직위 자체가 사라졌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을 그 호칭을 남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호칭을 절대 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법적인 실체도 없는 검사장 회의라는 말을 통해서 장관의 지위에 그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항명이라고 말씀드릴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이유가 검언유착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보인 불공정한 행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총장이 자기가 관여되어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그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중앙지검에다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라달라고 해놓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다 무시한 데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총장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지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예. 그렇게 위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즉 그거에 대한 대응이 나왔을 텐데 이분들의 행태를 보아. 예. 그리고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도 없이 대검이 총장한테 보고한다. 대검의 수장이 총장인데 대검이 총장한테 보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는 법법을 자꾸 구사해 가면서
물타기를 하고 장관의 지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회의라는 게 어떤 절차가 늘 상설적으로 있던 거라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이 결정하면 그게 대검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데 총장은 저쪽에 계시고 잠깐 규정에 없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또 대검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총장이 대검에서 주관한 회의 결과는 총장한테 바로 그냥 귀속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누가 보고를 받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대검 관계자들 입에서나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방법도 지금은 이제 회의 결과만을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된 문서를 한번 봤는데 예. 거기에도 장관의 지위에 불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언급을 하는 검사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검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검사장 전원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뭐 표결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왜 이걸 공통된 의견, 대다수 의견이라고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지금 검사장 회의라는 근거도 없는 회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달리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냥 집단 혁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모였으면 결의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네, 합쳐서 건의문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발언의 취합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예. 예. 네. 그러면 시간도 긴 걸 보면 상당히 소수 의견도 있었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치열한 토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다양한 합니다. 의견.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정식 소집된 토론이나 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검사장들이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여튼 그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서 총장의 그간의 그 수사 지휘 문제, 그 다음에 장관님의 지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을 개진한 것도 아니고 일부가 아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은 듣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뭔가 장관의 수사 지휘를 회피하고 싶어서 모이도록 한 거니까 네. 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의도는 아까 분명하지 잠깐 않습니다. 기자도 리포트를 했습니다마는 네. 뭔가 다시 지휘를 내려주시오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사는 예측을 하던데 그건 최 대표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그걸 노리고 지금 보이는 행보겠죠. 예. 그런데 그 내용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장관 지휘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보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덮으려고 했던 사건의 실체 거기에 본인도 관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장관의 지휘가 내려진 것인데 예. 그걸 자꾸 피하려다 보면 결국은 왜 저러는 거냐 저게 측근만의 문제냐 본인도 저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아랫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지휘를 다시 내려보내 주시오라고 장관이 요청했는데 추 장관 뭐 성격이나 그동안의 입장을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대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들어야 될까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고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도 장관께서 다시 한번 지휘를 한다면 기한을 확실히 명시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걸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것 같은데 그걸 만약에 어기면 이거는 이제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인터뷰한 거 최강욱 의원님 그리고 또한 정종심 교수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영장 전담 판사는 무엇을 가지고 구속 영장 발부했느냐? 네가 판사냐? 너한테 재판받은 사람 참 억울하겠다. 참 억울하겠어. 판사 자격도 없는 정경심 영장 전담 판사, 무엇을 가지고 영장 발부했느냐? 표창장 가지고 발부했느냐? 사모펀드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표창장인데 표창장 하나 가지고 검사가 100번씩이나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가지고 아들, 딸 짜장면 처먹는 걸 알면서도 영장 발부했느냐? 너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반드시 너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에게도 고한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라고 임명하는 자체가 김명수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대법원장, 너도 똑같은 판사가 아니길 바란다. 빨리 조치해서 좌천시켜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한다. 자, 이번에 3차 추경 우리 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3차 추경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이명박이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기업 살린다고 그 돈을 기업들에게 아가리에 쳐놨지 않았습니까? 국민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이명박 기업들은 세금 안 내고 이재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판사, 검사 모두들
기업들 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하겠는데 이재용이도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기를 바란다. 이명박 때 기업들 나눠줘서 그 돈 가지고 너 먹어라 나 먹어라 했다고 봅니다. 100억씩 안겨주면 누가 말을 안 듣겠습니까? 10억씩 안겨주면 누가 말을 안 듣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민주주의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득권층들을 없애려고 노심초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잘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을 못 잡게 됐으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도 틀렸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때,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